저는 윤리사상 제46강 자유주의에 관한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부터는 이제 서양윤리를 끝내고 서양윤리를 끝내고 이제 사회사상 파트로 넘어가죠. 사회사상 처음 배워볼 사회사상이 자유주의입니다. 우리 자유에 대해서 뭐라고 정의하면 좋을까요? 뭐 다양한 정의가 있을 것이고 뭐 사전적 정의도 가능하겠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느끼기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 이게 가장 큰 의미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조금 이것을 분화시켜 보자면 소극적 의미와 적극적 의미로 나눌 수 있죠. 소극적 의미로서의 자유라는 것은 타인이 나를 간섭하지 않는 것,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외부 지배로부터의 자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뭐 타인일 수도 있고 혹은 타인이 아닌 아예 그걸 벗어나서 자연 이런 것에 의해서 지배받을 수도 있다는 거죠. 뭐 외부적 현상, 그렇죠? 그런가 하면 적극적 의미는 뭐냐? 말 그대로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내가 할 수 있는 것. 그래서 이걸 뭐 자기 지배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원래 뭐 자유 의미가 이런 건데 소극적 의미는 봤듯이 외부 지배로부터의 자유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이것을 다시 또 분류해 보자면은 자유는 크게 소극적 자유와 적극적 자유가 있다. 이걸 처음 나눈 사람이 있습니다. 이사야 벌린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사야 벌린. 이 사람이 자유를 두 개로 나누면서 이 사람은 특이하게 소극적 자유를 옹호합니다. 아무튼 그 내용은 그렇게 생각하면 되는데, 소극적 자유의 내용은 아까 봤듯이 외부로부터의 부당한 압력이나 구속, 자율적 강제를 받지 않는다는 의미로서의 자유, 타율을 벗어난다는 의미의 자유고, 반면 적극적 자유는 자기 지배, 자기 결정, 즉 자신이 하고 싶은 말을 스스로 결정하는 것에서의 자유라는 말입니다. 소극적 자유는 그래서 국가의 의미와 관련되어 있는데요, 국가. 그래서 소극적 자유는 크게 우리가 옛날 자유주의가 처음 발생할 때 의미로서 국가의 간섭을 벗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국가가 최소화되는 것, 국가가 최소화되고 국가 간섭을 최소화시켜서 개인의 자유 영역을 보장하는 것, 이것이 소극적 자유의 내용이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뭐라고 부르냐? 국가로부터의 자유라고 부릅니다. 반면 적극적 자유는 국가의 복지 정책에 의해 사회적 약자도 자기 의사를 발표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는 것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흔히 보면 알겠지만 사회에서 내가 하고 싶은 것이 있다 하더라도 사회적 장벽이 많은 경우가 있죠. 내가 가진 경제적 능력 혹은 뭐 교육이 필요한데 교육 서비스 이런 것들이 제공되지 않으면 하기 힘든 부분들이 많습니다. 하고 싶은데 이런 것들은 누가 해줘야 된다? 국가가 해줘야 된다. 그래서 개인이 하고 싶은 바를 적극적으로 도와준다는 의미에서 국가가 좀 더 적극적으로 도와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국가의 복지 정책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 부분 자유는 국가에 의한 자유와 결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소극적 자유라는 것은 외부 지배로부터의 자유니까 국가의 간섭이 없는 것, 즉 국가로부터의 자유이고, 반면 적극적 자유는 국가가 도와줘야지 가능한 거니까 국가에 의한 자유, 이런 식으로 결합될 수 있다는 거죠. 연결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자유의 내용과 관련이 있습니다. 자유의 두 가지 의미에 대해서 한번 알아본 내용입니다. 근데 이러한 자유도 특히나 우리가 이런 자유주의라는 것이 봤듯이 이러한 개인의 어떤 소극적이든 적극적이든 어떤 자유를 추구하는 건데, 자유를 추구하는 것이 자유주의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런 자유주의라는 것은 크게 두 가지 이데올로기 혹은 사회사상에 사실적으로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두 영역에서의 자유가 있는데, 첫째는 경제적 영역에서의 자유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소유에 있어서 자유, 즉 마음대로 작업할 수 있는 자유이기 때문에, 즉 우리가 내가 경제적 능력만 된다면 내가 소유하고 싶은 것들을 마음껏 소유할 수 있고, 또 쓰고 싶은데 마음껏 쓸 수 있도록 그냥 가만 놔두는 것, 이것이 경제적 자유죠. 이런 경제적 자유는 아까 봤듯이 약간 소극적 자유와 결합되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소극적 자유와 결합되는데, 이러한 형태로 발전한 것이 바로 경제적 자유인 자본주의입니다. 자본주의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체제가 자본에 움직이는 것인데, 자본이라는 것을 중시하는 것인데, 이런 자본주의 배경에는 소유가 자유롭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는 것, 그런 자유주의와 자본주의는 연결되어 있다는 것, 그렇죠? 경제 영역에서 자유입니다. 자본주의는. 그런가 하면 정치적 영역에 자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타인에게 지배받지 않기 위해서는 내가 권력을 지내야겠죠. 즉 권력에 있어서 평등입니다. 그래서 정치적 자유라는 것은 내가 정치적인 것에 있어서 타인에게 지배받지, 정치라는 것은 지배 현상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정치적 자유는 지배받지 않는 것이고, 지배받지 않기 위해서는 권력적으로 동등해야 된다라는 내용이 나오면서, 이런 권력적 동등성을 표현한 사회사상은 민주주의입니다. 그래서 각 정치적 자유는 민주주의와 또 결합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자유주의라는 것은 결국
그 자체로서 존재하는 것도 있지만, 그 자유주의 그 자체로서 던져진 것도 있지만, 그런 자유주의는 크게 두 가지 영역에 영향을 미쳤다는 거죠. 경제적 영역에서는 자본주의에 영향을 미쳤고, 반면 정치적 현상에서는 민주주의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침부터 이상하던 코가 드디어 말썽을 부리기 시작합니다. 아침에 코가 막혔고 지금 기침이 나옵니다. 이건 뭐라고 부르는 거죠? 그래서 자유주의는 자본주의, 자유주의는 민주주의에 영향을 미친다. 그래서 특이한 건 자본주의는 필연적으로 경제적 불평등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고, 민주주의는 권력적 평등을 요구하는 것이므로, 실제 자본주의와 민주주의는 일종의 긴장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김장 아닙니다. 자, 자본주의는 어떤 경제 불평등성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고, 그러니까 필연적으로 불평등할 수밖에 없죠. 자본의 소유를 무제한 허용하니까, 네 맘대로 할 수 있도록 하니까. 반면 민주주의는 경제적 특히 정치적 특히 지배 권력에 있어서의 평등성을 지향하기 때문에 둘은 필히 긴장관계를 형성할 수밖에 없죠. 특이합니다. 자유주의에서 나왔는데 그렇네요. 실제 그래서 자유민주주의라 함은 이러한 둘의 조화와 상호 보완성에 주목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다. 이것은 곧 경제적 현상에서는 자본주의, 정치적 현상에서는 민주주의이며, 이러한 둘의 상호 긴장관계를 활용해서 둘의 조화 혹은 보완을 추구한다고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런 내용은 지금 교과서에 빠졌습니다. 작년 교과서에 있었죠. 근대적 자유주의 탄생과 발생 과정 봅시다. 그래서 이러한 자유주의가 어떻게 탄생하고 어떻게 발생해 왔고 어떻게 발전해 왔는가라는 내용 역사적으로 살펴보지 않을 수가 없죠. 발생 배경은 뭐 기본적으로 자유를 추구해온 건 고대 아마 인류가 시작하는 순간부터 자유를 추구해왔을 겁니다. 말 그대로 진짜 칸트의 말처럼 자유는 일종의 인간의 이념이니까요. 이상, 이념, 목표, 뭐 완성될 수 없는 것일 수도 있겠지만, 허우적 목적일 수도 있겠지만 끝없이 추구해온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자유주의가 본격적으로 이념화되고 이데올로기화된 것은 근대로부터 볼 수 있죠. 근대 무엇이 자유의 시작인가요? 네. 먼저 봅시다. 일단은 근대 첫째, 이 인간이 무엇으로부터 자유로운 시기, 즉 신으로부터 자유로운 시기가 나타납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원래 인간이 자유롭기 위해서는 인간이 지배받고 있는 것을 제거할 필요가 있습니다. 인간을 지배받고 있는 것 위에 존재할 필요가 있죠.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선생님 생각이 이렇습니다. 맨 처음 아마 인간이 지배받고 있던 것은 신이 아니라 아마 자연일 겁니다. 맞죠? 아마 원시인들이라면 저 동굴 속에 갇혀서 세상 자연을 아주 두려워했을 겁니다. 번개도 치고 천둥도 치고 비도 오고 가뭄도 오고, 자연에 비한다면 인간은 정말 나약한 존재에 불과했겠죠. 산업 맹수들을 피해서 동굴에 숨어 지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인간들에게 그래서 힘을 필요로 한 것이 있었습니다. 아마 그래서 그것은 자유를 위해서 필요한 것이 아마 지식이고 또한 도구였겠죠. 그러한 지식과 도구 중에 하나 특별한 것, 인간이라는 존재가 자연보다 우월하다는 것을 표현하는 것이 필요했겠죠. 자연에 있어서 인간이 보다 우월하다. 자연보다 인간이 우월하기 위해서 요구된 것이 아마 그래서 신이 아니겠는가 생각됩니다. 그래서 신이라는 존재는 인간을 자연 위에 놓게 해줬죠. 왜냐하면 인간은 신의 모사였으니까. 그래서 신의 모사, 그렇게 함으로써 자연으로부터 탈출 시도했겠죠. 그래서 인간은 처음으로 그렇게 자연으로부터 자유를 얻어냅니다. 하지만 많은 긴 시간 동안 인간은 자유로울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신이란 존재에서 묶였거든.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인간 위의 존재, 신조차 물리치는 시기, 이 시기가 아마 르네상스 시기가 아니겠는가. 그래서 인간 중심 가치관이 부활하면서 인간이 그 중심이 되었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신의 영역이 차츰 그 위치를 그 지위를 상실해가는 그런 시점이 아마 근대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나타난 것이 또 종교개혁입니다. 종교개혁. 그러면서 또 특히나 이런 엄격한 종교계율 혹은 교회의 복종이 지나쳤기 때문에 그런 것을 극복하면서, 특히나 종교개혁 이후 탄생한 이 개신교는 성서를 통해서 개인과 신과 직접적으로 교감할 수 있다고 보았고, 이런 부분이 개인주의의 발달에 영향을 주었다고 볼 수 있죠. 자유주의는 당연히 개인의 자유를 중시하는 거니까 기본적으로 개인주의를 바탕으로 둡니까, 자유주의는. 그래서 당연히 개인주의에 영향을 끼쳤다. 그래서 르네상스 종교개혁은 특히 일단 신이 아닌 그 중심이 인간에 두게 했고, 그러한 인간을 중심으로 또 특히나
개인이 자유로울 수 있도록 인간이 자유로되고 특히나 개인이 자유로워야 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아까 설명 어떻습니까? 인간이라는 존재는 끝없이 자기 위의 존재들, 자기를 지배하고 있는 존재들을 없애왔죠. 맨 처음엔 자연을 무엇과 함께 신과 함께 없애왔고 그런 자연적 지배로부터 벗어난 상황에서 이번에 마지막으로 신이라는 지배를 벗어났습니다. 그럼 이제 인간만 남았는데 그런 인간조차도 안 돼. 인간 내부에서 또다시 인간 내에 또다시 자유를 억압하는 존재가 있다는 거죠. 아마도 권력적인 존재에 관한 설명일 겁니다. 그래서 인간 내부의 문제, 이제 권력을 없앴을 때 인간보다 자유로울 수 있겠죠. 그래서 알다시피 근대 이제 그 중세 이 종교로부터 벗어난 국가 권력은 누구에게 합니까? 절대 왕권, 왕에게 주어지죠. 근데 왕이라는 것은 절대 권력이 되는데 당연한 절대 권력조차도 이제 벗어나고자 하는 것이 아마 인간의 이념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절대주의 국가로부터의 개인의 정치적 경제적 자유를 옹호하는 이념으로서 체계화된 것이 자유주의가 아니겠는가. 그래서 근대가 참 이 시기 동안 많은 이데올로기가 발생합니다. 특히나 이런 다양한 이데올로기의 어떤 폭발적인 발생 시점은 프랑스 시민혁명으로 봐요. 즉 어떤 우리가 혁명이라는 것은 급진적인 변화를 가져오셨습니까? 그런 급진적인 변화가 아마도 그런 급진적인 변화 이후에는 혹은 이전에는 사상적인 변화, 즉 사회사상, 즉 이데올로기의 탄생이 이루어지지 않았겠는가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아까 봤듯이 이 프랑스 혁명이라는 것도 결국 이런 절대 군주로부터의 자유를 맞죠? 가장 기본으로 했기 때문에 자유주의의 발생으로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유럽이 근대 이 시기 동안 이 절대 왕권에 대항하면서 국가적 권력으로부터 벗어나려는 그런 움직임이 나타나게 되고 이것이 자유주의에 영향을 끼친다. 말이 그래서 하죠. 자, 역사 순서를 본다면 먼저 영국 명예혁명을 들 수 있겠죠. 영국인들은 굉장히 점진적이고 온화하게 이런 변화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피해 혁명 이런 것보다는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무엇을 통해서 주로 의회 정치를 통해서 개혁을 해왔죠. 영국인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뭐 나중에 사회주의들 볼 때도 아마 그런 특징을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영국 명예혁명 말 그대로 명예롭게 이루어진 혁명, 즉 피를 흘리지 않고 이루어진 혁명이고 진짜 아직까지도 맞죠. 왕은 남아 있습니다. 왕은 어디까지나 국가적인 대표의 그런 가치로서 남아 있고 실제 정치인 누가 합니까? 수상이 하죠. 수상이 그런 것처럼 그때 이 근대 최초로 입헌군주제를 도입합니다. 맞죠? 그래서 군주라는 것도 결국 개인의 어떤 개인의 권리를 억압하지 않기 위해서는 법에 따라서 헌법에 따라서 정치를 해야 된다 이렇게 하도록 만든 것이 영국 명예혁명. 이걸 따라서 당연히 보면 알 수 있겠지만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것이 중시하는 것이 자유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나타난 것이 미국 독립혁명입니다. 그래서 미국이라는 나라 원래 영국의 청교도들이 맞죠. 그 종교 박해를 벗어나서 가서 나라를 만들었음에 불구하고 식민지였죠. 그 당시까지. 그래서 계속 억압받고 있었기 때문에 보다 그 종교적 자유 나아가서 또 어떤 권력적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전쟁을 했고 독립전쟁을 펼쳤고 그걸 통해서 미국은 독립을 하게 되죠. 그런 독립 과정 역시나 무엇입니까? 영국이라는 어떤 권력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즉 권력으로부터의 자유 즉 자유를 얘기하는 자유주의라 볼 수 있다는 거죠. 그것 또한 영향을 미쳤고 마지막으로 프랑스 혁명을 볼 수 있는데 프랑스 혁명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아까 말했듯이 프랑스 혁명이 굉장히 이 근대에 있어서 어떤 사상적인 폭발을 가져왔다는 거죠. 어떤 기폭제가 됐다라고 볼 수 있는데 그래서 이 내세운 기조 자체가 자유, 평등, 박애였고 이러한 게 지금도 맞죠. 그 프랑스 국기 속에 색깔로 남아 있듯이 그런 자유와 평등, 박애를 걸고 특히나 자유 중요한 거 맞죠. 그 이전 시기 맞죠. 그 프랑스 왕권에서부터 그 자유를 얻기 위해서 싸웠다. 그래서 분명 이것은 좀 영국 혁명과 다른 것이 굉장히 잔인한 어떤 피해 혁명이었다. 아주 급진적인 혁명이고 맞죠. 하룻밤 사이에 막 이렇게 바뀐 건 급진적이면서도 아주 폭력적인 혁명이었다는 사실. 하지만 결국 이러한 영국 혁명, 미국 독립혁명, 프랑스 혁명 모두 다 뭔가 개인 혹은 국가가 무엇으로부터 절대 권력으로부터 자유를 쟁취하기 위해서 일어난 혁명이다. 이렇게 볼 때 이러한 우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이러한 이데올로기로서의 자유주의는 아마 이런 근대 시기 동안 형성되지 않았는가, 그것이 근간이 되지 않았는가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자, 정리해보자면 우리 인간이 인간에게 있어서 정말 자유라는 것은 이념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끝없이 지금 인류가 추구해온 것이죠. 하지만 이러한 자유를 얻기 위해서는 너무나 인간은 많은 역사를 거쳐왔습니다.
맨 처음 자연으로부터 자유를 얻기 위해서 애썼을 것이고 아까 말했듯이 그 다음에 신, 그 다음에는 인간 내, 즉 절대 권력, 절대 왕권으로부터의 자유를 추구한 것이 이 자유의 특징이었죠. 그래서 이러한 자유의 추구야말로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사상이고 이것을 우리는 자유주의라고 부르고 사회사상으로서 자유주의는 특히나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죠? 소극적 의미, 적극적 의미. 소극적 의미는 어디까지나 간섭이 없다는 의미, 간섭의 배제라는 뜻이고 그렇죠. 적극적 의미는 내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거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그리고 자유주의는 다시 또 자본주의와 민주주의에 영향을 끼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이번 시간 자유주의라는 사회사상에 대해서 배워봤습니다. 이번 시간 풀 문제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자유주의라는 것은 나중에 자본주의라든가 민주주의 문제와 함께 다루면 훨씬 좋기 때문이죠. 자, 그렇게 해서 이번 시간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짧고 간단히 내용은 좀 간단하게 가져가고자 애씁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